자, 유기화합물 보겠습니다. 유기화합물. 첫 번째 탄소화합물이죠. 주성분은 이제 C, 즉 탄소, 수소, 그다음에 산소, 질소 등의 가연성. 그죠? 그리고 공기 중 연소하여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성이 된다. 탄소화합물이. 자, 화합물 속에 탄소 개수에 해당하는 적도어다. 그러면 얘는 이제 암기해야 되겠죠. 자, 탄소가 하나다. 그럼 이제 메타. 그래서 후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얘가 메탄이죠. 메탄. 그죠? 메탄.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메. 그죠? 두 개니까 에. 세 개니까 프로판 할 때 푸. 부, 페, 서. 펜타죠. 펜타. 그럼 우리 미 국방성을 펜타곤이라고 해요. 펜타곤. 그러면 몇 각형이다? 오각형이다. 오각형. 그죠? 펜타곤 하면 오각형인지는 모르겠는데 펜타곤이라는 건 알아, 여러분들이. 국방성. 그 다음에 이제 헥사, 그 다음에 헤타 7개죠. 자, 옥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 자,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뭐라고 그런다? 그걸 한 옥타브. 그죠? 도레미파, 해보세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8개잖아. 그 다음에, 낙지. 옥토퍼스라고 해요. 옥토퍼스. 그럼 발이 몇 개다? 8개다. 그죠? 그래서 8. 그 다음에 노나, 그 다음에 데카. 그래서 얘 앞글자만 따면 메프, 보펜, 헤캡, 옥노데. 요건 암기하셔야 돼. 알죠? 그 뒤에 보면 여러분들한테 해놨기 때문에 그거 안 써도 될 거예요. 자, 메프, 보펜, 헤캡, 옥노데. 그래서 이건 암기하셔야 된다. 주로 이제 이 4개까지가 많이 나오죠. 4개까지. 주로. 여기는 잘 안 나오고. 나오긴 나오는데 가끔 나오죠. 4개까지가 가장 많이 나온다. 그죠? 자, 유기화합물의 이제 명칭이죠. 그래서 작용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OH면 히드록식이 또는 이제 하이드록식이 똑같습니다. 하이드록식이, 히드록식이 똑같다. 영어를 어떻게 읽느냐. 그죠?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하면, 그죠? 히드록식이나 하이드록식. 그러면 이제 히드록식이, 하이드록식이는 우리 예를 들면, 그죠? 요거 하나 봅시다. 예를 들면, 아까 얘가 나트륨이죠. 원자번호 11번에 원자량은 23이죠. 나트륨. 여기다가 OH죠. 그래서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1까죠. 그럼 얘를 하게 되면 합치면 NaOH죠. 그래서 얘가 수산화 나트륨이죠. 수산기니까. 근데 작용기로 할 때도 그냥 OH, 하이드록식이라고도 표현하죠. 히드록식이다. CHO는 포르밀기 또는 이제 알데히드기인데, 알데히드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알데히드기를. 그러니까,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 얘 CHO 나오면, 얘는 알데히드기와 포르밀기로도 말을 두 가지 명칭을 하는데, 실제 알데히드기를 더 많이 쓴다. CO는 이제 케톤기죠. 케톤기. 그래서 카르보닐기라고 표현을 하고, COOH, 카르복실기. 그래서 초산할 때 앞에가 CHO, COOH에서 초산할 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카르복실기 또는 이제 카복실기. 다른 말로 어떤 책에는 이제 카르복실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디 있어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 거나 상관없다. 자, 그런데 위험물에서 다음 작용기에 대한 OH 하이드록시기, 히드록시기, CHO 알데히드기 이 작용기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이런 거 안 나와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다고 보는 거야. 기본이라고. 이를테면 대학원을 갔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 자, 2 곱하기 3은 자, 얼마게요?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대학원 가서. 안 나오죠?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O는 에테르기, 그다음에 CO는 에스테르, 그다음에 NO2는 니트로기죠. 니트로기, 그다음에 NH2는 아미노기다. 그래서 이런 작용기가 이렇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 자, 이번에 이제 화학 반응식이죠. 얘는 굉장히 중요하죠. 화학 반응식은. 자, 반응물과 생성물을 쓰고, 그리고 화살표 한 다음에 이걸로 연결을 해서, 그래서 원자 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추는 거다.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을 즉 같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반응식 예를 볼까요? 자, 질소하고 수소하고 만났을 때 여기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거죠. 그죠? 자, 질소, 그리고 수소,
그리고 암모니아. 자, 그러면 이제 물질명은 질소, 수소, 암모니아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몰수죠, 몰수. 몰수는 얘가 앞에가 1이라는 숫자가 생략됐죠. 그럼 1몰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 3이니까 얘는 3몰이 되겠네요. 여기는 2몰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질소는 N2라고 하고, 그 다음에 3H2는 수소라고 하고, 2NH3는 암모니아라고 하는데, 앞에 거 숫자가 몰이기 때문에 1몰, 3몰, 2몰,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수 B는 모든 분자가 6 곱하기 10의 20상승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는 어떤 의미냐면 곱하기 1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1몰이기 때문에. 1몰이니까, 이 몰은 6 곱하기 10의 23개인 거구나. 그죠? 그럼 여기 이제 3몰이니까 3 곱하기 6 곱하기 10의 23승계고, 얘는 2몰이니까 2 곱하기 6 곱하기 10의 23승계. 이해됐죠? 그래서 얘는 분자수의 B다. 그래서 얘가 1대 3대 2라는 구성비를, 분자수 비를 갖는 거고. 자, 이번에 이제 질량이죠. 얘가 질소가 14니까 14 곱하기 2 하면 28이죠. 그래서 14 곱하기 2다. 자, 수소죠. 수소. 얘가 수소가 1이죠. 곱하기 2인데 앞에다가 3이기 때문에 3 곱하기 2죠. 6이네요. 자, 이번에 이제 암모니아죠. 그럼 암모니아면, 자, 이거부터 하게 되면 요거 NH3죠. 자, NH3는 여기다가 확대해서 봅시다. 그죠? NH3. 얘가 14죠. 그죠? 플러스. 이렇게 되면 1 곱하기 3이죠. 자, 얘는 하니까 얼마 나왔다? 17이네요. 17. 그죠? 근데 여기가 2몰이죠. 2몰. 그러면 17이니까 2 곱하기 17 하면 얼마예요? 34죠. 그죠? 그래서 34g. 그러면 28g, 그 다음에 6g, 34g 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갖는다. 자, 이번에 이제 부피부죠. 부피비. 부피비를 보기 전에 이걸 보시면 되죠. 아보가드로 법칙.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소방에서, 위험물에서는 아주 많이 나오는 거죠. 0도시 1기압이죠. 1atm을 1기압이라고 합니다. 1기압. 또는 이제 1atm.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 우리가, 길이나 도로나 똑같은 말이죠. 길. 야, 너 그 찻길로 가면 안 돼. 그만. 차 도로로 가면 안 돼. 그래서 길이나 도로가 똑같은 말이다. 그런 것처럼 ATM을 1기압, 1ATM을 1기압이라고 표현하죠. 1기압은 또 1ATM. 그래서 모든 기체의 1몰 부피는 22.4리터를 갖는다. 이런 거죠. 그죠? 22.4리터.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몰이니까 22.4. 3몰이니까 3 곱하기 22.4죠. 그 다음에 2몰이니까 2 곱하기 22.4.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이다. 요거. 아보가드로 법칙.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조건이 뭐다? 0도시 1기압일 때다. 0도시 1기압일 때. 그래서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이해를 충분히 하셨죠?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자, 질소 2몰과 수소 6몰이 반응할 경우에 암모니아는 몇 몰인가? 그럼 방금 식이 우리 배웠죠? 그죠? 1몰의 질소 N2와 그 다음에 3몰의 수소 3H2가 했을 때 이 NH3다.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이 식이 금 만들어지는지 도대체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질소다. 잘 보세요. 질소다. 그 다음에 플러스 3H2죠. 그 다음에 얘가 NH3에 얘가 2몰이죠. 그러면 처음에 얘가 몇 몰인지를 모르겠어. 이거를. 처음에는. 이거는 알겠어. 질소는 N2고 수소는 H2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NH3.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거는. 자, 그러면 얘가 반응물이고 얘는 생성물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도 그렇고 몰수의 법칙에 의해서 같아야 돼. 똑같이. 같게 만들려면 자, 잘 보세요. 얘가 우리 소방에서 위험물에서는 N2나 EN이나 똑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위험물에서는 얘는 분자 형태의 N2고 얘는
그냥 질소를 이몰인데 개수를 마실 때는 이걸 똑같이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개수 마실 때만. 그러면 자, 여기가 두 개가 있네. 여기는 지금 한 개예요, 두 개예요. 얘 했을 때. 한 개죠. 그러면 몇 개를 해줘야 두 개가 돼요? 두 개를 해줘야 두 개가 되죠. 자, 이해됐다, 안 됐다? 그럼 맞췄죠? 자, 얘는 지금 N2가 되고 얘는 2N이 됐어. 자, 그러면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죠?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수소죠. 수소가 두 개네. H가 두 개야. 그런데 H가 두 개인데 여기 H가 세 개고 여기가 2 하면은 3이는 얼마? 6. 그죠? 그럼 여기는 H가 6개가 돼버렸네? 여기는 두 개인데, 여기 H가 여기는 6개가 돼버렸어. 3이 6이니까 여기는 두 개야. 이해됐죠?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두 개가 되면 얘가 지금 6개니까 얘를 6개가 되려면 앞에다가 3을 해주면 H2가 지금 3H2가 되면 3을 해주면 H6하고 3H2나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질소를 가정할 때 이렇게 되나 개수 맞출 때는 똑같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3H2나 H6나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얘가 아무것도 없었죠. 그죠? 그냥 H2였잖아요. H6가 생성물에 있으니까 몇을 곱하면 H6가 돼요. 3을 곱하면 되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답 나왔죠. N2는 그대로 가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N이 하나니까 여기 2배수를 했죠. 근데 H가 달라지죠. 그러면 3, 2, 6이니까 6개니까 얘는 2개밖에 없으니까 3을 해주면 똑같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을 하면 이 NH3라는 암모니아가 생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는 이렇게 조정해서 맞추더라도. 근데 왜 두 개가 합성을 해서 즉 반응물이 되어서 생성물이 NH3가 된다는 걸 몰라 여러분이. 그럼 못 써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이것까지 다 그러면 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여러분들한테 하게 되면 유연물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날 세는 거다. 그냥 얘가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하면 NH3가 그렇게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요거는 연구를 하시면 힘들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질소가 2몰이래. 질소가 2몰. 그럼 얘부터 써게 되면 질소, 그죠? 그다음에 수소. 그래서 2몰에 요거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질소가 1몰인데 얘가 2몰이라고 하네? 그럼 2몰이야, 2몰. 그죠? 수소는 몇 몰이에요? 6몰이라고 하네, 6몰. 그죠? 그럼 얘는 아니죠. 이렇게 6몰. 그럼 반응하면은 암모니아는 몇 몰이에요? 암모니아는 2배씩 늘렸잖아요. 그럼 얘가 2배, 2는 4가 되겠네. 맞나요? 자, 이해됐다, 안 됐다? 여기 보면 얘가 여기를 보시면 얘가 2몰이죠. 질소 2몰. 수소는 곱하면 6몰이죠. 얘는 몇 몰이에요? 4몰. 그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2몰 질소하고 6몰의 수소가 반응하면 몇 몰이다? 4몰의 암모니아가 생성이 된다. 예제를 한번 풀어본 거죠. 자, 완전연소 반응식. 얘는 오늘 전체의 유연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제1순위 탑이죠. 왜? 시험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다. 지금까지 유연물에서 이 문제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전 시간에, 전 바로 앞에 대해서 메프, 부펜, 헥캡, 옥로데라고 이거 암기하라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겠어요?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순서대로 보면 탄소수가 한 개야. 그럼 얘는 CH4라는 메탄이라는
지금 현재 고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보는 것은 메테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메탄으로 주로 많이 했고, 교재도 일반적으로 메탄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메탄으로 갈게요. 그러면 얘가 완전연소 반응식인데, 자, 완전연소 반응식은 항상 이 반응물이 있으면 생성물이 있는데 공통이 있어, 공통이. 공통은 뭐냐? 반응물은 항상 O2가 있는 거예요, O2. 전부 다 O2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생성물은 무조건 이산화탄소와 물. 그래서 2인물이죠, 2인물. 생성물은 항상 이산화탄소와 물. 반드시 이게 나옵니다. 완전연소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무조건 생성되는 게 이게 규칙이고 이거는 법칙이에요. 얘를 이 탄화수소계를 반응을 했는데 어떤 경우는 이산화탄소 물이 안 나오고 예를 들면 황화수소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불소가 생긴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이산화탄소와 물이다라는 거 꼭 인지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물이죠. 자, 그러면 하나만 이제 일단 이거 한번 봅시다. 자, CH4가, 즉 메탄이, 자, 산소와 만났어. 만난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고, 자, 물이 형성이 됐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이 물이라고, 이 물. 그죠? 또는 이제 수증기라고도 표현합니다. 물이나 수증기나 H2O는 마찬가지니까 똑같다. 자, 그러면 앞에 숫자를 안 썼어요. 왜 안 썼냐? 숫자가 몇이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몰라. 맞추는 방법을 알아야지. 자, 그러면 얘가 딱 가운데 토막해서 얘가 왼쪽엔 반응물, 여기는요 생성물. 그러면 왼쪽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아야 된다, 틀려야 된다? 같아야지. 그죠? 그럼 자, 봅시다. 자, C가 한 개야, 한 개. 여기도 C 한 개. 됐죠? 끝났어요. 여기도 한 개니까 여기도 한 개 한다. 그러면 또 다시 예를 들면 C1이나 1C나 똑같아, 틀리다? 똑같다. 그럼 다시 말하면 C2나 2C나 똑같다, 틀리다? 똑같다. 개수를 맞출 때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C는 끝났죠. 그럼 H가 4개죠. 그럼 H는 4개면 여기는 H가 2개죠. 그러면 4개가 되려면 2가 돼야 되네. 맞아요? 그럼 H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산소로 가야 되겠네요. 자, 산소가 여기는 2개다. 그죠? 산소가 여기는 2개야, 2개. 그죠? 산소가 2개. 자, 오른쪽 생성물은요. 얘는 2개네. 그 다음에 얘가 2호도 여기 2개네. 그럼 4개죠? 근데 여기는 2개야. 여기는 4개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앞에 숫자가 몇이 와야 되겠어요? 몇이, 산소가. 4개가 되려면 2 하면 2는 4죠. 똑같죠? 맞아요? 틀려요? 개수를 맞추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왔죠? 이거 C가 하나. 그죠? 수소가 4개니까 여기 처음에는 2개밖에 없으니까 2는 4 끝났죠? 그 다음에 산소 하면 산소가 얘는 2개죠? 2개인데 여기가 2개, 여기는 2 오니까 2개. 4개니까 4개가 되려면 2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메탄이 2몰의 산소와 그다음에 1몰의 이산화탄소, 2몰의 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프로판 한번 해볼게요. 프로판. 자, 프로판 잘 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C3의 HAC죠. 그다음에 O2야. 숫자는 모른다고 보는 거예요. 숫자는 몰라. 넌센스죠. 몰라. CO2, 그다음에 H2O. 그럼 가장 먼저 C부터 시작하죠. C. 이거 3개죠. 3개. 여기가 3개가 되려면 앞에가 몇이 와야 되겠어요? 3. 이반은 엄청 지금 똑똑하신 분들만 보면 금방 바로 답이 3이 나왔어요. 야. 한 번에 합격하실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H가 8개죠. 여기는 지금 몇 개예요? 2개. 그럼 앞에가 숫자가 몇이 와야 되겠어요? 4가 와야 되겠지. 그죠?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산소만 남았죠. 그럼 산소가 3이 6이네. 그 다음에 얘는요. 4, 5니까 4개네. 그럼 10개죠. 10개인데 여기는 몇 개 있다? 2개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 곱하기 몇 개를 해야 돼요? 몇 개를 해야 얘가 10개가 돼요? 산수예요, 산수. 5, 20, 이제 5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로판이 5몰의 산소와
3, 4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규칙이 있어. 규칙이. 잘 보세요. 하나일 때 산소가 2몰이야. 두 개일 때는 3.5몰이니까 몇 몰 증가했어요? 또 세 개일 때는 3.5에서 여기 5몰이야. 몇 몰 증가했다? 1.5몰. 6.5몰이네. 또 몇 몰 증가했다? 1.5몰. 또 8이네. 또 몇 몰 증가했다? 1.5몰. 계속 1.5, 1.5, 1.5. 하여튼 이 메탄계는 1.5하고 얘가 목숨을 걸었어. 계속 1.5, 1.5, 1.5만 더 해주면 돼요. 1.5만. 아시겠어요? 또 방법이 또 하나 있죠. 산소 몰수 구하는 방법. 자, 여기 보십시다. 산소 몰수 구하는 방법. 자, C에 M에 H, N에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 산소의 몰수, 여기 있는 산소의 앞에 있는 숫자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간단하게 이 산소를 구하는 방법. 그러면 얘는 C에 M에 HN이니까, 자, 예제를 하게 되면 M 플러스 4분의 N인데, 그러면 프로판, C3에 HA죠. C38에 있을 때 M 플러스 4분의 N이니까 요 M이 3이죠. 그러니까 3 왔네, 3. 그 다음에 얘가 N이 8이죠. 그러니까 4분의 8. 그죠? 그러면 4분의 8은 2죠. 3 더하기 2는 얼마? 5. 딱 나왔네. 약식으로 하는 거. 산소 몰수만 구할 경우에. 이해됐어요? 요거. 자, 부탄을 한번 해볼까요? 부탄. 얘가 C4에 H10이죠. 그러면 M이 4네, 4. 그러니까 여기 4죠. 그 다음에 10은요. 4분의 10이죠. 얘가 2.5죠. 계산하면 4 플러스 2.5는요. 6.5네. 그죠? 그러면 자, 프로판이 5몰. 그 다음에 부탄이 6.5. 그럼 얘하고 얘 사이는 몇 몰 차이 난다? 1.5. 1.5씩 계속 차이 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볼까요? 그죠? 여기 5몰. 여기 6.5몰. 몇 몰 차이 난다? 1.5몰.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개수 맞추는 방법 알려드렸고, 두 번째 1.5씩 증가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세 번째 CM, HN은 M 플러스 4분의 N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메탄의 경우는 산소 2몰부터 출발을 한다. 2몰부터. 그 다음에 1.5, 1.5, 1.5 증가하듯이, 그죠? 1.5씩 규칙적이다, 불규칙적이다. 규칙적으로 증가한다, 규칙적으로. 자, 예제 보겠습니다. 메탄 1g이 완전 연소하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몇 g인가? 그럼 메탄에 요거 딱 나오면 완전 연소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공식을 써줘야 돼. 무조건. 메탄 하면은 바로 이 공식이 들어가야 돼. 이걸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한인하고 양쪽에 개수 맞추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제 실력이 늘어. 자, 메탄 다시 한번 해볼까요? CH4가, 그죠? 그래서, 산소다. 그죠?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하고, 그리고 이제 물이다. 다시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C가 1개면 여기 C가 1개 됐고요. 그 다음에 H가 4개니까, 여기도 H가 4개가 되려면 2를 하면 4개다. 산소만 남았는데 여기 산소가 2개. 여기도 2, 5니까 산소가 2개, 4개죠. 4개가 되려면 여기가 2개니까 이렇게 되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식이 된 다음에, 자, 비례식이죠. 그럼 메탄이 분자량이 여기다가 메탄을 보면 12 플러스 1 곱하기 4죠. 자, 이해됐나요? 16이죠. 16. 그죠? 메탄이 16g이에요. 16g. 근데 여기는 1g을 줬죠. 근데 완전 연소하는데 이산화탄소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 딱 나왔죠.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메탄에다가 이렇게 네모 박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에다가 네모 박스. 그럼 얘하고 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얘는. 이 두 개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여러분이 연습할 때도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 아, 너희 둘은 아무 상관이 없구나. 끼어들지 마. 뭐만? 메탄하고 이산화탄소만.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16g일 때 메탄이 16g일 때, 자, 이산화탄소는 암기해야 돼요. 이산화탄소. 자, C가 12죠. 자, O2니까 16 곱하기 2죠.
그러면 12 플러스 16 곱하기 2는 44네. 이산화탄소는 소방기계에도 그렇고 44라는 숫자는 무조건 그냥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산화탄소 나오면 바로 그냥 44 가셔야 돼, 그냥. 지금부터는. 이산화탄소인데 그때 12 플러스 6, 10, 이거 하면 안 돼요. 워낙 자주 나오니까. 그러면 16g일 때 이산화탄소는 44g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주어질 때는 몇 g이었어요? 1g이라 했죠. 이때 이산화탄소는 X죠. 우리 배웠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이해됐죠? 얘는 16X는, 그죠? 44 곱하기 1이죠. X는 2.75다. 대단히 쉬운 문제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연습 안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문제. 자, 벤젠이죠. 벤젠 연소 반응식을 완성하시오. 자, 벤젠은 볼까요? 그러면 C6에 H6다. 그죠? 그럼 얘가 이제 모르는 거네.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 다음에 CO2 플러스 3H2O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이제 지워버립시다. 자, 근데 얘는 이산화탄소 물이지만 탄화수소계에 CH4다, 그 다음에 뭐 C3H8이다 해서 메탄, 프로판 그게 아니고 얘는 탄화수소계 그런 개념에 것이 규칙적인 게 성립이 안 돼요. 그럼 양쪽 개수를 맞춰야 돼, 얘는. 자, C가 몇 개예요? 6개. 그럼 여기는요? 6개 와야 되겠네. 자, 이해됐죠? 그 다음에 H가 6개죠. 그러면 여기가 H면 3이 오면 6개 맞나요? 그럼 산소만 결정하면 돼요. 얘는 산소가 2개다. 여기는 6, O2니까 12개죠. 여기는 3, 5니까 3개죠. 15개죠. 그러면 몇을 곱해야 15개가 돼요? 7.5가 돼야 돼. 7.5. 그죠? 7.5. 자, 그러면 얘가 잘 보세요. 얘가 1. 그 다음에 얘는 7.5. 얘는 6. 3. 요거는 그냥 암기하셔야 돼. 벤젠 나오면 옆에 이런 거 하지 마셔, 이제. 벤젠 나오면. 벤젠 하면은 무조건 시험 많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일하다 보면 다치게 돼. 잘못하면 다칠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했어요. 못 박다가 이렇게 이 망치로 이게 살짝 비낀 거예요. 갖고 여기를 때렸어. 그럼 이제 델밴드 부시죠. 다쳤으니까. 일하다 보면 다쳤으니까 우리 치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되죠. 어디 가서 치료했다? 63빌딩에 가는 병원에 가서 치료했다. 자, 일하다 보면 다쳐갖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했다? 63빌딩에 가서 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얘는 벤젠 나오면 그냥 175, 63 바로 나와. 그냥 써주면 돼. 이해됐어요? 175, 63 써주면 되죠. 그래서 진행하시면 된다. 자, 이제 에탄올이죠. 완전연소 반응식. 에탄올 1몰이 표준 상태에서 완전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기량을 구하게 되면 약 몇 리터인가? 이때 산소의 부피는 21%다. 이제 볼륨 퍼센트인데. 자, 에탄올 한번 볼까요? 에탄올은 C2H5OH라고 합니다. 에탄올. 얘가 연소를 했어. 연소를 하면은 다시 CO2하고 그 다음에 H2O가 즉 이물이죠. 이산화탄소와 물 생성이 되는데 한번 볼까요? 얘가 C가 2개네. 얘도 2개로 와야 되겠죠. 2개. 그 다음에 H가 여기 5개, 여기 1개. 맞죠? 6개죠. 6개. 그러면 6개면 여기가 2개니까 3개가 오면 6개 맞죠? 그죠? 그럼 산소 봅시다. 그럼 2는 여기가 2고 얘가 O2니까 산소가 4개네. 그죠? 여기는 3, 5니까 3개네. 그죠? 그럼 7개가 되겠죠? 그런데 얘가 2개니까 곱하기 얼마가 와야 되죠? 근데 여기가 또 하나가 또 있네.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7개가 와야 돼. 그럼 얘가 몇 개 곱하기 2 한 다음에 1. 3 하면 7개네. 맞죠?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 막 덜덜 떨지 마시고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하면 돼. 하나씩. 저는 이제 익숙해지니까 빨리 한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면 됩니다. 자, 에탄올 1몰이 표준 상태에서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이론 산소량이 3몰이래. 3몰. 3몰이죠. 여기 3몰. 3이니까 3몰.
그래서 여기 산몰이기 때문에, 자, 여기 산몰이니까 이제 표준 상태에서 공기 부피를 구하면 되는데, 그런데 산몰이면, 자, 3 곱하기 22.4리터 맞아요. 3 곱하기 22.4. 이게 정답이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공기 중에 산소의 부피, 공기량을 물어봤으니까 공기 중에 산소의 부피가 전체에서 21%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0.21로 나눠줘야 돼. 왜? 산소가 21%니까 공기 중에. 그래서 했더니 얼마다? 320m. 여기만 주의하시면 돼. 여기만 주의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에탄올 말씀드렸다. 자, 이번에 이제 아세틸렌이죠. 자, 아세틸렌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 자, 아세틸렌이 왜 많이 나오냐? 아세틸렌은 현장에서 용접할 때 산소 아세틸렌 가스 용접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별로 안 난다. 사고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되게 시험이 많이 나와요. 자, 아세틸렌 1몰이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이론 산소량이다. 그죠? 이론 산소량. 이번에는 이제 공기량을 물어본 게 아니야. 자, 여기 산소량 물어봤죠? 여기는 공기량 물어봤죠. 공기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산소만 구해야 되니까 0.21이고, 얘는 그냥 산소량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냥 산소 O2를 물어본 거야, O2를. 자, 그러면 이제 얘도 아세틸렌 해볼까요? 자, 아세틸렌의 C2H2라는 것은 이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 아세틸렌 했는데 얘가 C3인가? C4인가?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C2H2라는 것을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얘가 이제 산소죠, 산소. 당연히 이산화탄소하고 그리고 이제 물이 발생을 하죠, 수증기. 자, 얘가 두 개죠, 두 개. 두 개니까 여기도 두 개로 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소가 두 개네요. 여기도 두 개니까 이제 됐죠. 그런데 산소가 문제야. 산소는 2는 4네. 플러스 산소가 한 개네. 그럼 5개죠. 근데 여기는 두 개야. 그럼 곱하기 몇이 되어야 5가 되는 거예요? 2.5가 돼야 돼, 2.5. 그죠? 그래서 얘가 2.5죠. 그런데 교재마다 다 달라, 이게. 왜냐면 우리 이 공학자들은 소수점 나오는 것이 왠지 깨림직해. 뭔가 좀 불안해. 무슨 얘기냐면 2.5는 다른 말로 2분의 5 맞습니까? 좀 싫어, 이게. 그러니까 2분의 5를 약분을 시키면 양변에다가 2를 곱해버려야 하잖아요. 2를 곱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얘는 2몰. 얘 곱하면 5몰. 얘 곱하면 4몰. 그 다음에 얘는 2몰이죠. 자, 이거 숫자만 써볼게요. 이 숫자만. 자, 2, 5, 4, 2. 그러니까 아세틸렌 하면 254인데, 자, 2호 요구르트를 너만 먹지 말고 사이좋게 나눠 먹자. 아시겠어요? 2호 요구르트를 너만 먹지 말고 사이좋게 나눠 먹자. 그러니까 위에 거가 원래는 원본인데 이 소수점이 나오면 공학자들은 좀 싫어해. 그래서 이 양쪽에 소수점을 날리려면 2배수를 하니까 2, 5, 4, 2죠. 그죠? 그래서 2, 5, 4이니까 2, 5 요구르트를 어떻게? 사이좋게 너만 먹지 말고 나눠 먹자. 자, 그래서 아세틸렌 1몰이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이론 산소량은, 그러니까 얘가 1몰이라 했기 때문에 2.5몰이죠, 산소는. 답이 그냥 2.5몰이에요. 만약에 2몰이다. 그러면 5몰이겠지. 2몰이다. 그러더니. 그래서 이거는 되게 쉽죠. 예. 지문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이론 산소량이라는 거. 근데 앞에는 뭐라고요? 얘는 이론 공기량. 그러니까 0.2를 한 거죠.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이거 틀려. 이거를 정확히 안 읽어봐.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 틀리게 돼요.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얘도 소방기계도 그렇고 위험물도 그렇고 일단 관리사에서 설계 시공 볼 때 대단히 많이 나오는 거다. 그죠?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보면 이제 PV는 NORT인데 P는 바로 여기 보면 절대 압력이죠. 여기서 절대라는 게 동그라미 절대. 게이지 압 아닙니다. 게이지 압이 아니고 절대 압력. 그다음에 V는 부피 또는 최적이라고 하죠. 최적. 그리고 N은 이제 몰수라고 합니다. 몰수. 그리고
R은 기체 상수, 그리고 T는요, 절대 온도죠. 절대 온도. 그래서 켈빈의 절대 온도, 그리고 N분의 W를 여기 보시면 이 몰수 N이 다른 말로 N분의 W라고 표현하죠. 이 M은 뭐냐? 분자량이죠. 분자량. 그 다음에 W는 질량이죠. 그래서 분자량분의 질량입니다. 몰수는. 자,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가정해서 기체 상수를 구하게 되면 아보가드로 법칙, 방금 전에 아보가드로 법칙 0도씨 1기압에서의 1몰은 22.4라고 했으니까, 자, 기체 상수 R을 구하면 여기 보시면 PV는 앞에 공식 요거죠, 요거. 앞에 공식 PV는 NORT. 이제 NORT죠.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요거 R이잖아, R. 그죠? 그러면 R은 뭐예요? R을 분모로 분자 형태로 꺼내내면 그래서 NT분의 PV죠. 그죠? 그러면 해보면 N은 1몰이죠, 1몰. T는요, 0도씨 1기압이라 했으니까 이게 273 플러스 0도인 거예요. 그래서 273K가 된 거예요. 그리고 1기압이니까 1ATM에 22.4리터를 부피 체적을 갖는 거죠. 그랬더니 이거 계산기에 눌러보니까 0.08이다. 이해됐어요? 어떤 교재에는 0.08이 05 이렇게 표현한 책도 있어요. 근데 똑같습니다. 이거나 수치점을 2개 더 표현했을 뿐이다. 그래서 0.08이는 대단히 중요한 수치죠. 암기해야 되겠죠. 자, 예제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가스 밀도는 27도씨의 2기압에서는 약 얼마인가? 자, 가스 밀도죠. 그러면 얘가 PV는 NORT라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N분의 WRT죠.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PV는, 그죠? PV는 N분의 WRT. 그죠? 그럼 우리 밀도의 정의가 뭐냐면 부피분의 질량이거든요. 부피분의 질량. 그러면 부피는 V죠. 질량은 W죠. 그럼 여기 이제 이걸 골라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자,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분의 질량, 이거 나왔네. 그죠? 이해됐어요? 그럼 얘를, 자, 부피분의 질량으로 하게 되면, 그죠? 우리 크로스의 법칙에서 얘는 요렇게 되고, 곱하기, 얘는 요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PV니까, V는 여기 오면 얘가 P가 와야 되겠네. P가 와야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W잖아요. 그럼 여기는 W니까, 여기 보시면, 요거를 요렇게 RT를 여기로 붙입시다. WRT라고. 그죠? WRT, 이렇게. 그죠? 그러면, V는 PV니까 P가 여기 왔고, W는 여기 RT죠. 여기 이렇게 되면, 공식대로 하게 되면, V분의 해서 RT분의, 요게 되니까 RT죠. RT분의, 그리고 분자량이죠. 그러니까 PM이 되겠네. 분자량에 분모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V분의 W가 뭐예요? 밀도잖아. 밀도를 우리는 유체역학에서 이렇게 로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로죠, 로. 이해됐어요? 유체역학에서 밀도를 로라고 하잖아요. 그죠? 로는 V분의 W다. 그래서 RT분의 PM이죠. 그죠? 그래서 이 RT분의 PM을 그대로 넣어줘 보면 되죠. 넣어줘 보면 R이 0.08이, 그 다음에 T는 자 273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273 플러스 얼마다? 27이죠. 얘는 300이 되겠네요. 300. 그 다음에 E는요. 2기압이라고 했잖아요. ATM이. EATM.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아까 이거 암기를 하겠죠. 분자량이 얼마라고요? 44.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CO2를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안 돼요. 바빠. 시험장에서 시간이 모자라. 왜냐면 위험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1차에서는 총 몇 문제죠? 1차에서 125문제. 그러니까 풀고 마킹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마킹을 한 5분 남겨놓고 다 한다고 해가지고 125분 중에서 120분을 문제를 푸는 데 사용하고, 자 5분 동안에 마킹 125문제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들은 분은
80 몇 번까지 하다가 시험지 뺏겼대. 그래서 마킹도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4 했더니 이제 3.57.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온다. 자, 예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수화기 속에 압축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1.1kg을 분사했을 때 부피는 몇 세제곱인가? 당연히 표준 상태니까, 그죠? 얘가 0도씨 1기압이죠.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PV는 NORT는 N분의 WRT. 근데 우리가 구하자고 하고 있는 게 이 부피라고 했잖아, 부피. 부피는 뭐다? 기호가 V죠, V. 그죠? 그렇기 때문에 PN분의 WRT죠. 그냥 그대로 넣으면 돼요. P는 여기 보면 0도씨 1기압이니까 요거 1atm 맞고요. 자, 이산화탄소니까 분자량이 44 나왔고, 그 다음에 킬로그램이 여기 1.1이라고 해 있네요. 그러니까 1.1kg에 R은 0.08이는 그냥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T니까 온도는 어떻게 해요? 273에 플러스 0도죠. 그러니까 바로 273 나온 거예요. 계산하면 0.56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구했다. 자, 9번이죠. 물과의 반응식과 위험도다. 자, 마그네슘과 물과의 반응식. 위험물에서 대단히 많이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죠. 마그네슘이 물과의 반응하면 수산화 마그네슘과 이제 수소가스가 발생을 하죠. 수소가스. 근데 이때 물과 반응 시 발생하는 기체는 무엇인지 다음에서 고르시오. 그럼 얘가 수소죠. 요거 수소 H2. 자, 여기서는 이제 안전관리론에서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수소의 연소 또는 폭발 번위가 4에서 75%다. 주어질 때도 있고 안 주어질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위험도를 구하시오. 위험도는 자, 연소 상한계에서 연소 하한계를 뺀 것을 다시 연소 하한계로 나눈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포화 증기압선이 위에 상원선과 만났을 때와 하한선이 만났을 때, 상한선이 만났을 때는 UFL, 연소 상한계, 하한선이 만났을 때는 연소 하한계. 그러면 자, 연소 상한계와 연소 하한계 사이를 이 범위를 뭐라고 그런다? 연소 범위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죠. 연소 상한계에서 연소 하한계를 뺀 것을 연소 하한계로 나눠주면 연소 하한계는 75죠. 75에서 4를 뺀 것을 다시 4로 나눠주면 17.75라는 위험도 값을 갖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죠. 수소의 위험도는 17.75다. 증기 비중이네요. 증기 비중. 증기 비중은 이제 공기 분자량이 정확히 29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28.84 그러는데 이 공학에서는 29로 보는 거예요. 그냥 약분해서. 자, 29의 다음에 기체 분자량이다. 결국은 증기 비중과 분자량은 비례하기 때문에 분자량이 크게 되면 증기 비중도 당연히 크게 되죠. 그죠? 분자량이 크게 되면 증기 비중도 크다. 그죠? 29는 숫자는 변함이 없죠. 그대로죠. 자, 예제 문제 볼게요. 벤젠이다. 그럼 벤젠, 우리 분자량이 얼마라고요? 벤젠? 그죠? 관화벤 78이죠. 관화벤 78. 그렇기 때문에 29분의 78을 하게 되면 2.69죠. 자, 계산기 한번 다 꺼내 보실래요? 계산기. 핸드폰을 하시던 계산기. 자, 꺼내 보시고, 자, 프로판의 증기 비중을 구하시오. 그죠? 프로판 증기 비중. 자, 한번 풀어 봅시다. 자, 프로판. 자, 얼마 나왔나요? 빨리 찾으신 분. 자, 유연물 할 때는 반드시 계산기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못 풉니다. 네? 자, 빨리 푸신 분 얼마? 그죠? 자, 프로판은 C3H8이잖아요. 그러면 얘도 12 곱하기 3, 1 곱하기 8이죠. 그래서 얘가 44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하고도 프로판도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라고 있어요. 아세트알데히드. 얘도 똑같이 다 44죠. 그래서 여기서 프로판을 물어봤으니까
29분의 44면 1.52가 되겠네요. 그래서 EFR은 즉 이산화탄소, 프로판, 아세트알데히드는 다 44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